그다음에 이제 뭐 각종 네트워크 회사들에 관련된 제품들 거의 다 먹어본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뭐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진행해봤고, 뭐 리셋 프로그램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 건강은 공부할수록 아 조만간 내가 잡혀가겠구나 할 정도로, 예, 그 의사에 관련된 그리고 대체에 관련된 것들이 되게 이렇게 그 넘사벽인 것도 많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가면서 조금씩 건강에 대한 지식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책 제목에 보면 병 안 걸리고 사는 법에서 시냐 히로미 박사라고 해서 이분이 또 썼던 책 중에 하나가 불로장생 탑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은 이제 절판이 됐는데, 그 책에 있는 CD 꼭 한번 보시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현희로미 박사는 그 장 폴립계의 거의 이렇게 대부라고 할 수 있고, 예전에는 다 복개수를 했었는데 이분이 만든 그 장 폴립 관련된 걸로 해서 요즘은 이제 장 내시경을 해서 떼어내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 바로 이 시냐 히로미 박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에 관련된 것들은 책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되게 많이 떴어요. 근데 뭐가 쭉 떨어집니다. 그걸 뭐라고 할까요? 맞습니다. 별똥별, 유성. 그걸 영어로 하면 슈팅스타라고 하는데, 그 별똥별이 떨어지면 우리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뭘까요? 소원을 빈다, 소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건강한 그 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원을 다 드려들 유성 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그 책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 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먹은 결과가 여기에 나타난다라고 하듯이 오늘 뭘 먹었느냐가 내일 나의 몸에 관련된 걸 결정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또 먹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우리 음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히포크라테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 몸에는 100명의 명의가 산다라고 해서 우리가 굶는 게 굉장히 좋은 면역 치유 그리고 몸 회복하는 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도 저희가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에 진행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르타 하실 분들은 손 드시고 참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굉장히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있습니다. 단짠, 그리고 뭐 장어, 함박스테이크, 족발, 예, 이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무엇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잘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단다라고 예전에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자라면서 들었던 말인데 진짜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먹는 거를 주의해서 먹지 않으면 영양소 없는, 그래서 지방만 많이 흡입하게 되고 영양소 없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 영양가 없는 비만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먹는 것들을 굉장히 잘 가려서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몸에 보면은, 음, 예, 사람의 몸은 몇 단계 방어 시스템과 면역 시스템으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병에 걸리는 가장 큰 원인은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축적된 부자연스러운 식사와 부자연스러운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 식품이고 무엇이 좋지 않은 식품인지 모르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많이 먹어서 좋은 게 있지만 어떤 거든 많이 먹는 거나 적게 먹는 거나, 오히려 이제 음식은 약간 적게 먹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몸에서 흡수할 수 있는 영양분 관련된 것들은 조금 더 적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7가지 방법: 올바른 식사, 좋은 물, 올바른 배설, 올바른 호흡, 적절한 운동, 충분한 휴식, 그리고 우승만 행복법이라고 하는데, 올바른 식사, 어떤 게 올바른 식사일까요? 올바른 식사라고 하는 거는 일단 여기서 이야기하는 곡물, 하버드대의 그 피라미드라고 해서, 영양 피라미드라고 해서 가장 밑에 보면 거친 음식들이 있습니다. 현미, 귀리, 조, 콩, 이런 것들이 이제 밑에 제일 밑에 깔려 있고요. 그 위에 있는 게 뭐 생선, 그 다음에 야채,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그 위에 고기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뭐 우유나 술, 이것들은 뭐 한 달에 한 번 아주 가끔 먹어야 되는 게 올바른 식사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가장 밑에 깔려 있는 거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운동과 같이 섭취하는 올바른 식사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 좋은 물. 좋은 물은 어떻게 좋은 물일까요? 좋은 물은 상온에 있는 물이 가장 좋은 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찬물도 안 좋고 아주 뜨거운 물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데, 몸을 따뜻하게 할 때는 따뜻한 물이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물은 상온에 있는 물. 특히 우리가 생수 많이 사 먹잖아요. 생수에 보면 영양분들이 들어있어요. 뭐 미네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영양분이 있는데, 그 영양분을 보고 그런 생수를 먹어도 좋고, 우리가 정수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정수기에서 삼투압 방식으로 하는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은 모든 걸 다 필터링 하기 때문에 물에 영양가가 없는 증류수 같은 그런 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네랄까지 다 필터링이 되기 때문에 삼투압 방식이 아닌 그런 정수기를 사용하시면 좋고요. 또 우리가 활성산소라고 많이 하잖아요. 몸에 안 좋은 그런 활성산소들을 없애주는 것들은 알칼리수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비타민 C가 그런 것들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물 같은 경우는 알칼리수 이런 것들을 찾아서 드시면 좋고요. 올바른 배설, 어떤 게 좋은 올바른 배설일까요? 일단 바나나처럼 이렇게 길게 한 방에 나오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뱀이 또아리 틀듯이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진짜 좋은 변은 물에 뜹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변을 봤을 때 물에 뜨는 변이 딱 했다 그러면 유레카를 외치십시오. 와, 내 몸이 건강하구나 라고 외치시면 되고, 설사하고 변비가 있잖아요. 어떤 게 더 안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변비가 더 안 좋아요. 왜 변비가 안 좋냐면, 변비는 그 독소가 계속 몸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뽀르지가 나거나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변비가 있으세요. 설사는 왜 생기냐면, 우리가 먹은 음식 중에 몸에서 이제 거부감이 생기면은 대장에서 그거를 물을 막 내보낸 다음에 그걸 그냥 쏟아내게끔 만드는 게 설사예요. 그래서 몸에 안 좋은 게 들어왔을 때 설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뭐 유당 이렇게 우유 먹으면 나 설사한다 하시는 분들은 유당을 제거할 수 없는 그런 게 몸에 효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먹었는 뭐 배탈이 났다 하는 거는 내 몸이 안 좋은 게 들어와서 또는 소화시킬 능력이 안 되니까 그것들을 그냥 바로 내보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바른 호흡 뭐가 좋을까요? 복식호흡 이야기 많이 하는데 복식호흡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또 이제 호흡 관련된 운동 선수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흉식 호흡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무산소 운동할 때 흉식 호흡이 안 좋다라고 하는데, 흉식 호흡을 하더라도 산소에 관련된 것들을 빠르게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 힘을 빡 써야 될 때는 흉식 호흡도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적절한 운동, 어떤 게 적절한 운동일까요? 네, 웨이트 트레이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육이 물과 그 다음에 소금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붙잡아 둔다라고 해서 40이 넘어가면, 40 전까지는 유산소 운동 굉장히 좋고요. 40이 넘어가면 근육 운동을 하는 게 좋은데, 근육 운동뿐만 아니라 근육 운동뿐만 아니라 유산소 운동을, 근육 운동을 한 뒤에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충분한 휴식과 수면. 충분한 휴식은 그냥 가만히 누워가지고 하기보다는 내가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해요. 그래서 간단한 걷기 정도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힐링 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수면은 몇 시간이 가장 좋을까요? 수면은 8시간이 가장 좋다라고 합니다. 렘 수면과 론렘 수면이 있는데 그 주기가 1시간 반이라고 해요. 그래서 4시간 반, 6시간 이런 식으로 1시간 반 간격으로 기상을 하게 되면 아침에 내가 힘들이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4시간 반, 6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시에 자면은 몇 시에 일어나면 될까요? 4시간 반이면 3시 반, 그리고 5시. 이 정도에서 10시에서 5시에 기상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웃음과 행복감. 이것들은 뒤에 이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항상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백감사라고 하죠. 내가 와이프랑 싸울 때가 있었는데, 와이프랑 싸울 때 그 화를 억제하는 방법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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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막 속으로 100번을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런 감사가 생기면서 싸움 관련된 것도 되게 많이 줄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 그다음 7가지를 한꺼번에 개선할 수 없다면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나요? 라고 해서, 저는 우선 밥과 물을 먹는 습관부터 고치라고 합니다. 적당한 운동은 건강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과격한 운동은 엔자임을 소모함으로 오히려 독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엔자임이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효소예요, 효소. 그다음에 코엔자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엔자임이 활동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거. 그건 뭘까요? 그거는 비타민 C나 그런 조효소, 코엔자임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영양소들이고요. 어 그 효소 관련된 것들은 대사 효소하고 소화 효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 막 식곤증이 생기는 것처럼 막 피곤하잖아요. 그건 소화 효소가 다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거기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대사 효소가 많아야 내가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고 그 대사 효소를 가지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필요한데 제가 이렇게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효소 있죠, 효소. 예전에 저희 그 3P에서 이 효소를 저기를 했었는데 효소는 외부에서 먹어서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팔려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거 아니에요. 예. 예. 장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 이제 안 팔아요. 예. 그리고 신약 이름이 관련된 것 중에 술, 담배, 가공식품, 육식을 멀리하고 현미 잡곡밥을 기본으로 채소와 해조류를 중심으로 하는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고 좋은 물을 충분히 마시면 누구나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술, 담배, 가공, 육식 이 중에 가장 나쁜 게 뭘까요? 이 중에 가장 나쁜 건 담배입니다, 담배. 담배가 어느 정도 나쁘냐면 내가 현미 잡곡 그리고 운동해 가지고 그것들을 잘 하더라도 담배가 혈관을 막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담배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나오냐면 같이 보면 좋을 만한 책이 바로 예 체온 1 도가 내 몸을 살린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같이 보시면 이 안에 인제 그런 얘기가 같이 있고 효소 이야기 그리고 체온 1 도가 낮아지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하죠. 근데 체온 1 도가 올라가면 500에서 600% 정도 면역력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특히 채식 위주의 식사와 좋은 물을 마시면 장을 건강하게 하고 장이 건강해지면 체내 건강의 기본 바탕이 되는 효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건강을 회복하거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채식 위주의 식사 어느 정도 하루에 먹어야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를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식탁이 4인 기준 식탁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먹어야 하루에 먹을 야채나 채소를 다 먹는다라고 합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토양이 나빠지면서 우리가 먹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이 영양분이 떨어져서 그렇게 양이 많아졌는데 이것들을 쪼끔 더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일홈생식에 보면 56 가지 야채를 동결건조 또는 88 가지 야채를 동결건조해서 먹는데 암 환자도 먹을 수 있고요. 저도 실제로 속이 쓰릴 때 생식을 이렇게 타서 먹어 보니까 굉장히 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인제 다이어트 프로그램, 리셋 프로그램 할 때는 생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일단 식사 대용으로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동결건조했던 채식 위주의 식사를 꼭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예. 그리고 효소. 효소는 생물 세포 내에 만들어지는 단백질성 촉매 총칭으로 동물과 식물 등 생명에서 모두 효소가 있다. 인간의 생물 활동은 수많은 효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소화흡수, 신대사, 독소 분해 등 사람의 몸에 작용하는 효소는 5천 종이 넘는다고 한다. 몸 안에서 만드는 효소 가운데서 장내 세포가 만드는 게 3천 종쯤 된다고 한다. 장에는 세 가지 균이 있다라고 하죠. 유익균, 유해균, 보통균. 유익균이 한 15에서 20%, 그다음에 유해균이 5%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중간균인데 유익균이 많아지면 그 중간균이 유익균으로 바뀌어서 장이 굉장히 편해진다라고 합니다. 유익균은 뭐가 있을까요? 예, 잘 알고 계신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죠. 그 먹이가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식이섬유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잘 먹으면서 효소가 많아지면 예, 몸이 기분이 좋고 내가 이렇게 늘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데 피를 만드는 곳이 어딜까요? 예. 장입니다, 장. 그래서 장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야 되고 또 가장 빨리 노화가 되는 게 어딜까요? 눈? 아닙니다. 피부? 아닙니다. 가장 빨리 노화가 되는 것이 바로 장입니다. 왜냐하면 혈관이 많은 곳일수록 빨리 노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을 튼튼하게 하는 게 모든 건강의 첫 번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 튼튼하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유산균, 내가 확보할 수 없다라고 하면 먹어서 확보를 해서 좋은 균으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효소가 부족하면 어떤 병들이 생기나라고 봤더니 변비, 설사, 냄새나는 변, 피부 트러블, 냉증, 구토, 위통, 근육통, 관절통, 눈피로, 두통, 부종, 이명화, 우울증, 식욕불량, 손발저림
효소 총량의 법칙이 있다라고 하죠. 우리가 효소를 다 쓰면 사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이렇게 그 변비가 있거나 설사 냄새 나는 변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유산균들을 먹어주면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요. 또 특히 이제 아까 변비가 안 좋다라고 했는데 변비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변비가 생기는 이유는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특히 다이어트나 내가 먹어야 될 것들을 먹지 않고 다른 걸로 대체하고 식사 대용으로 다른 것들을 음식을 소량으로 먹으면 변비가 생기는데 변비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식사를 적당량을 잘 드시는 게 변비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젊은 미인들이 변비가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살을 빼기 위해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비에 도움이 되는 게 비타민 C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요. 아까 규칙적인 식사가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됩니다. 장상이 좋지 않다는 건 아까 얘기했던 유익균, 유해균이 있는데 생산되는 효소의 양이 적어지고 장상이 좋지 않으면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몸에 해로운 것이 들어오면 빠른 반응. 이게 이제 아까 면역 시스템 전달, 장내 설사가 나는 것들이 몸에 해로운 것이 들어왔을 때 빠르게 이제 반응하는 것들이 나타난 거고 다른 곳 백혈구를 보내 가지고 병균을 잡으려고 합니다. 백혈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거는 몸의 체온을 높이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어디에 나오냐? 예, 아까 말씀드렸던 체온 율도가 내 몸을 살린다에 보면 백혈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균을 잡아서 열로 또는 자기가 잡아먹고 그것들을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게 백혈구인데 백혈구가 이렇게 활성화될 때 많아서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은 백혈구가 계속 활동을 오버가 되면은 활성산소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혈관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백혈구가 많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내 몸의 면역 기능을 높이는 게 그런 것들 유지를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어디서 한다고요? 맞습니다. 장에서 그걸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 피부 트러블, 뽀르지 자주 나는 사람 또는 뭐 여드름 이런 것들 자주 나잖아요. 그게 왜 날까요? 예. 변비로 인해 일어나는 피부 트러블, 잔내 독소는 출구를 찾아 몸 곳곳에 해를 끼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몸에서 혈액이 돌면서 어 밑으로 인제 변으로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몸에서 독소를 내보내는데 땀을 흘릴 때도 독소를 많이 배출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제대로 배출이 안 될 때 그 피부에 나타나는 것들이 뽀르지예요. 그래서 보면 장벽, 혈관, 땀샘, 피부 이 순으로 나타나면서 피부에 뽀르지가 난다라고 하는 거는 나쁜 것들을 지금 몸 밖으로 내보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뽀르지 나는 것들이 '내가 음식을 잘못 먹었구나. 그 뭔가 좀 안 좋은 걸 먹었구나.' 하시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체는 원래 입을 통해서 섭취하는 음식으로부터 효소를 얻게 되어 있는데 음식물 모두 생식으로 섭취하면 생식이 함유된 효소는 입에서 씹는 순간 바로 방출되어 스스로 음식물을 분해하기 시작한다. 생식이라고 하는 거는 동물성 음식을 배제한 식물성 식품에 열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먹는 방법. 자, 열을 가한다라고 하면 몇 도에서 효소가 죽을까요? 48도 정도가 되면 효소가 죽기 시작한다라고 하고 60도가 되면 완전하게 소멸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우리가 평상시에 식사 어떻게 하시나요? 점심 식사 어떻게 하세요? 회사 특히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다 외부에서 식사를 하실 텐데 거의 다 화식입니다. 화식을 하게 되면 소화를 시키는데 훨씬 더 많은 효소를 쓰게 되고요. 특히 인제 우리가 그 안 먹던 음식을 먹게 되면 특히 뭐 이렇게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변 냄새가 되게 독하게 납니다. 왜 그럴까요? 소화하는데 특히 고기는 약 8 시간이 걸리고요. 야채는 3 시간, 탄수화물 관련된 건 3 시간 정도, 그리고 과일은 30 분이면 소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 방법도 우리가 후식으로 과일을 먹잖아요. 높 우리가 과일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먹고 고기를 먹는 순으로 먹어야 되는데 보통 고기 몽땅 먹고 당면 먹고 후식으로 과일 먹고 그다음에 마지막 커피까지 먹잖아요. 가장 안 좋게 먹는 음식 방법입니다. 그래서 먹을 때는 그냥 고기만 먹든지 야채하고 고기만 먹고 탄수화물을 안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 분해하는 거 50번에서 70번 정도 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씹는 게 30번 이하라고 합니다. 특히 비만이신 분들을 잘 보면 거의 빨리 먹어요. 그러면 뇌에서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많은 양을 먹기 때문에 비만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일부러 천천히 먹는 것도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 뭐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물부터 충분한 효소를 얻는다면 그 효소는 음식물을 분해하고 소화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이럴 경우 우리 몸의 췌장과 백혈구를 비롯해 인체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만들어져 저장되어 있는 효소가 해야 할 또 다른 주요 역할인 신진대사와 면역 기능 강화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아까 밥을 먹으면 소화시키는 데 효소를 많이 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밥을 적게 먹으면 그 소화를 해야 될 것들 중에 몸에서 이제 활동할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신진대사와 면역 기능이 강화가 되는데 우리가 밥을 먹고 다른 걸 또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소화 효소가 이제 "소화를 거의 다 시켰다."라고 할 때 다시 또 음식물을 먹게 되면 막 또 소화를 시키느라고 다른 걸 못 씁니다. 특히 잠을 자기 전에 음식을 먹는 거는 치명타라고 합니다. "나는 두 끼밖에 안 먹는데 살이 쪄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밤늦게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은 특히 취침 전 4 시간 이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 어떤가요? 대부분 예 야식과 보통 한 3 차까지 막 이렇게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하고 잠을 자려고 할 때 장이 쉬어야 되는데 또다시 그때 계속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한 이유 막 얼굴 띵띵 붓고 막 이렇게 되는 이유는 밤새 장하고 간하고 여러 장기들이 그것들을 활동을 하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취침 4 시간 이전에는 충분히 드신 것들을 소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녁에 많이 먹으면 이렇게 집 밖을 돕니다. 아파트를 한 3 바퀴에서 5 바퀴 정도 도는데 어 그 내가 소화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뭐 전립선이나 그리고 인제 발 뒤꿈치가 갈라지시는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달리기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운동 중에서 3 가지 정도를 추천드리는데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그다음 스쿼트. 이것들은 그냥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운동이고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달리기 정도 해 주신다라고 하면 한 1 킬로에서 3 킬로 정도 달리기를 해 주시면은 발 발끝에 생기는 병들은 거의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특히 뒤꿈치가 갈라지시는 분들은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리고 인제 불행히도 오늘날 현대인 밥상에 오르는 음식물에는 효소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아까 열 처리하면 60 도면 다 없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먹는 것들은 말 그대로 예 영양가 없는 비만이 생길 수 있고 대부분의 음식을 끓이거나 굽거나 찌거나 기름을 튀겨서 먹고 있다. 효소는 48 도에서 파괴되기 시작하고 115 되면 모두 파괴된다. 불에 조리한 음식에는 효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해서 뭐 당근, 오이, 야채 뭐 이렇게 상추 이런 것들 그냥 막 씹어 먹어서 이렇게 아까 흡수하는 게 좋다라고는 했지만 양을 엄청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40 살이 되면은 우리 몸이 이제 노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눈 그리고 장, 피부 이런 것들이 노화가 시작되고 50 대가 되면 20%가 준다라고 합니다. 60 대면 40%, 80 세가 되면 거의 80% 정도가 이렇게 준다라고 하는데 그걸 보조할 수 있는 게 영양제를 먹어주는 거래요. 특히 운동과 건강한 식사, 영양제 이런 것들이 이제 40 살부터 필요하기 시작하고요. 자, 40살 넘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죄송해요. 예. 이런 분들은 영양제 꼭 같이 드셔줘야 된다라는 거. 몸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보충을 해 줘야 예전처럼 그나마 유지를 할 수 있고 떨어지는 것들을 보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 아까 엔자임, 효소에 대한 대가가 있죠. 예. 50년 동안 효소를 연구한 미국의 에드워드 하웰 박사. 여기는 보통 연구하면 한 50년 정도에 '아 연구 좀 했구나.' 정도 해요. 예. 1985년 자신의 연구를 집중한 효소 영양학에서 밝힌 사실, 효소의 부족이 질병의 원인이며 사람의 수명은 인체 내 효소의 절대량이 좌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 효소, 아까 효소를 어 밥처럼 먹어야 된다? 그런 책도 있는데 그런 책 관련된 것들도 한번 보시고요. 엔자임, 효소라는 책 관련된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효소 영양학 관련된 책도 한번 보시고요. 하일 박사는 인체가 태생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인체 내 효소의 전대량은 한정이 되어 있으며 이것을 잠재 효소라고 표현하고 있다. 잠재 효소는 소화 효소와 대사 효소로 구분된다.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었죠. 소화 효소는 음식물 소화에 사용되고 대사 효소는 영양소를 변환해서 에너지를 생성하고 세포를 만드는 데 사용되며 또 인체 내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 왜 식물을 먹으라고 하냐면 식물에는 어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 세포 재생 능력, 그러니까 엽록소를 통해서 세포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식물만 그것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걸 먹어주면 세포 재생하는 데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파이토케미칼이 있는 그런 식물, 야채 종류를 많이 먹으라고 하고, 아까 소화되는데도 탄수화물, 야채 그런 것들은 한 3시간 정도면 된다라고 했고, 그래서 내가 효소를 적게 쓰면서 오래 유지하는 게 건강의 비결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가열되어 조리된 음식이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가공품은 그 안에 효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체 내 효소만으로 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거기에 만약 인체 내 효소마저도 부족한 상황이 되면 대사효소가 분비되어 소화 효소를 돕게 된다. 그런데 인체 내의 대사효소는 무한정 생산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아까 내가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면 대사가 줄어들고, 대사 효소가 또 소화하는 데까지 도와주게 되면 몸이 피곤하다라고 느끼는 것들은 효소가 고갈돼서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효소를 먹어줘야 된다라는 거. 소화 효소가 부족해서 대사 효소를 계속 가져다 쓰게 되면 대사 효소의 절대량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식이섬유 종류 많이 드시고요. 그다음 그 중간중간에 비타민 C 종류 많이 먹어주시고, 비타민 B군, E군 이런 것들, 그리고 미네랄, 소량이지만 미네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네랄은 아까 물에서 얻을 수도 있지만 소량의 미네랄을 얻는 방법도 먹어서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사효소가 부족해지면 인체의 아미노산 합성, 아미노산은 어디서 나오나요? 단백질을 분해해서 만드는 게 아미노산이고, 그거를 이제 당으로 집어넣게끔 하는데, 새로운 세포를 계속 만들어야 하는 작업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목적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지 못하고 이물질과 독성 성분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뜨린다. 결국 인체는 대사효소의 부족으로 면역 기능이 약화되며 신진대사에도 원활하지 못해 몸은 질병에 취약해지고 수명 역시 짧아지게 되는 것이다. 내가 기분이 나쁘고 우울해진다라고 할 때는 섬유소를,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들이 그런 효소가 많은 음식, 특히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고 그런 것들을 먹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 활성산소, 활성산소는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그냥 숨 쉬는데도 생기는데, 산화작용 중에 생기는 게 활성산소라고 하고, 이 활성산소를 없애는 방법이 아까 알칼리수 그리고 비타민 C를 먹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노화가 생기는 것도 미라클 엔자임이 생성되면 회복력이 20, 30대는 높은데 40대부터는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노후가 확대되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실습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컵 또는 내가 근처에 있는 정수기에서 물을 한 잔 받겠습니다. 물을. 내가 눈이 뻑뻑하고 책을 읽을 때 힘들다라고 할 때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물입니다. 약 250ml를 그냥 쭉 마시고 약 30초간 눈을 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먹고 눈을 약 30초 정도 감아주면서 눈 주위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십시오. 우리 책 많이 읽잖아요. 컴퓨터도 많이 보고. 그럴 때 눈이 뻑뻑한 사람은, 특히 내가 안구 건조증이 있다 하시는 분은 요렇게 해 보십시오. 제가 3분 안에 해결해 드릴게요. 네. 꼭 이것도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그 신야 히로미 박사의 블루장벽 탑 시크릿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살 88%, 20살 68%, 60살 어르신 40% 이하. 그래서 노화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노화라고 하는 거는 세포 자체가 늙어가는 것, 막을 방법은 오로지 신만이 가능하지만 연기할 수 있는 게 바로 물만 마셔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화 방지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 양쪽에서 젊은 비결 찾기, 그리고 건강 유지하기 위해선 체내 효소 늘리는 식생활이 중요하고요. 장을 깨끗이 유지하는 식생활 습관, 효소 보유량 높이는 게 가장 좋고, 술, 음주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에서 세로토닌이라는 게 분비되고 70% 이상 장에 있고, 장이 나빠지면 면역 시스템이 망가지고, 그다음 활성산소 관련된 것들, 산화되는 거, 사과 잘라 놓으면 이렇게 녹슬잖아요. 이게 산화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음식은 빨리 먹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요리하고. 그리고 끈적끈적하게 혈액이 굳어지는 건 체온이 떨어져도 그렇고요. 당이 많아도 그렇다라고 합니다. 곡물 많이 드시고요. 현미, 납작보리, 조수수, 피, 메밀 이런 것들 많이 먹으라고 하고 있고,
예, 60%가 수분이고 충분히 공급해 줘야 된다는 거. 청량음료, 커피 이런 것들, 주스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5에서 2리터 정도. 우리 방금 실습했던 거. 마지막 7가지 건강 습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바른 식사. 두 번째, 좋은 물. 세 번째, 올바른 배설. 네 번째, 올바른 호흡. 다섯 번째, 적절한 운동. 여섯 번째, 충분한 휴식, 수면. 일곱 번째, 웃음과 행복. 이 생활 건강 습관 잘 지켜서 모두 건강한 그런 것들을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에 한번 리셋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때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건강 독서 관련된 것들을 진행할 거고요. 다시 부활시켜서 이것들을 유지하고 건강 챙기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상입니다. 네.